렌즈를 끼면은 눈 표면을 보호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간지럽기도 하시죠? 렌즈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닥터우에는 각종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본인의 과거 생활 습관이 담긴 사진을 갖고 방문합니다. 이곳에 방문한 이들은 전문의와 함께 과거의 자신에게 처방전을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5살 최유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잖아요. 제가 취미가 등산이라 많이 설레는데 하나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봄만 되면 눈이 빨개지고 가려운 결막염이 찾아오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니까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오늘 닥터우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한승수입니다. 유빈 씨가 보내주신 사진 잘 봤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결막염의 원인을 찾고 함께 처방전을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인왕산이요. 제가 등산을 해가지고 날씨가 네, 이때가 봄이라서 황사가 진짜 심한 날이었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심각하긴 했네요. 봄은 날씨가 풀려서 활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눈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눈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결막은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나 황사, 꽃가루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 결막염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매년 봄마다 결막염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경 말씀하셔서 좀 뜨끔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안경이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렌즈를 끼면은 눈 표면을 보호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게 눈 점막을 자극해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게 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점막에 달라붙으면서 컨택트 렌즈 표면에도 같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더 심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색깔을 입힌 컬러 렌즈의 경우는 산소 투과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렌즈들 중에서도 일회용 소프트 렌즈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막염 증상이 있을 때에는 렌즈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일회용 소프트 렌즈 정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손도 잘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착용하셔야 되고요. 착용하는 시간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매년 봄만 되면 결막염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눈이 엄청 충혈됐거든요. 눈이 충혈되고 간지럽기도 하시죠? 맞아요. 진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결막염이 또 봄에 찾아온 것 같아서 불안해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결막염의 종류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나 등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접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행성 결막염이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결막염입니다. 유빈 씨의 경우 봄철마다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알레르기성 결막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대표 증상은 봄철에 증상이 심해지고 가렵고 충혈되고 때로는 눈곱이 끼는 증상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경우에 여름철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초기 증상은 눈곱이 끼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가렵고 충혈되는 알레르기 결막염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의 알레르기 결막염보다는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지고 눈곱이 달라붙을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매번 생각할 수 있지만 증상이 이번 따라 좀 심하다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안과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병증 없이 눈을 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눈이 붉어지면 친구들이 옮긴다고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전염성이 있나요? 흔히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사실 처음에 환자분이 오시면 알레르기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100%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전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저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이 마스크가 눈 건강에 좋다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결막염에도 좋을까요? 안구 건조증이나 안검염이라 해서 눈꺼풀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따뜻하게 눈을 보호해주는 온열 아이 마스크가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불편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에서는 냉찜질이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온열 아이 마스크는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찜질을 하시기보다는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눈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원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명심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다시 알레르기 결막염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년 봄마다 유빈 씨와 비슷한 증세를 겪는 분들 많으시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렌즈 대신 안경 착용하기. 두 번째, 인공눈물 점화액을 이용해서 눈을 자주 씻어내기. 세 번째, 외출 후 세안과 샤워를 꼼꼼히 하고 우리 눈에 매일 닿는 베개나 침구를 자주 세탁해주기. 네 번째, 혹시나 눈이 가려운 증세가 찾아온다면 손으로 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해주기. 이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면 결막염 예방에 큰 도움 되니 꼭 참고하셔서 눈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의 나에게 처방전을 전송하겠습니다. 유빈아, 매년 봄마다 눈이 가렵고 충혈되는 결막염 괴롭지? 닥터에 와서 알게 됐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황사가 있는 날에 렌즈 끼고 외출하는 게 독이더라고. 잠깐, 또 등산하러 가는 길이면 좀 멈추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자.